자, 세 번째 단원인 여러 가지 방정식과 부등식에서 배우는 내용을 한번 같이 살펴보겠습니다. 먼저 우리가 2차 방정식의 근 구하는 것은 중학교 때 배웠습니다. 근의 공식도 있었고 인수분해해서 2차 방정식의 근을 구하기는 했는데 고등학교에서는 3차 방정식, 4차 방정식의 근은 어떻게 구하는지 공부를 할 거예요. 그럼 미리 이야기하지만 방정식이라는 것은 는 0이 있어야 되는 거죠. 여기가 2차 식이 있으면 2차 방정식이 되는 거고 여기가 3차 식이 있으면 3차 방정식이 되겠습니다. 그는 어떻게 구할까요? 막연히 3차 식을 가지고 근을 구하는 건 어렵기 때문에 우리는 이런 꼴로 고칠 거예요. 3차식 같으면은 3개, 4차식 같으면은 4개. 그래서 곱해서 0이 되는 경우를 살피면은 A가 0 또는 B가 0 또는 C가 0 이런 식으로 해서 근을 구할 건데 이렇게 곱하기 꼴로 고치는 것을 인수분해라고 했죠. 그래서 우리가 배웠던 치안에서 인수분해하는 방법, 조리제법 이용해서 인수분해하는 거, 공식을 이용해서 인수분해하는 거 이렇게 인수분해를 해서 3차, 4차 방식의 근을 구하는 그런 공부를 할 겁니다. 그리고 연립 2차 방정식, 연립 2차 방정식이라는 것은 1차 더하기 2차나 2차 더하기 2차 어떻게 해야 되는지. 그럼 연립 방정식 2차가 아니더라도 연립 방정식 같은 경우에는 어떤 식으로 근을 구했어요? 미지수를 소거해서 한 미지수로 만들었죠. 여기도 똑같습니다. x, y 미지수가 두 개면은 미지수 하나를 소거하는 방법을 취해서 문제를 풀어낼 겁니다. 그 다음 부등식은 연립 1차 부등식은 우리가 중학교 때 했습니다. 어떤 식으로 했습니까? 수직선에서 어떤 해? 공통된 해를 선택했습니다. 똑같습니다. 고등학교에서는 절대값을 포함한 1차 부등식인데 절대값이란 뭔지 공부를 해야 되고 절대값이 하나일 때 둘일 때 어떻게 1차 부등식을 풀 건지. 자, 절대값이 두 개 있는 경우는 학생들이 조금 어려워하고 선생님들이 시험 문제 좀 내시는 경향이 있습니다. 고등학교에서는 2차 부등식의 해 구하는 거 선생님이 생각하기에는 얘가 제일 중요하지 않을까. 2차 부등식. 2차 부등식의 해 구하는 방법을 알면은 연립 2차 부등식은 연립 1차 부등식처럼 공통된 해를 선택할 거예요. 공통된 해. 자, 보면은 중학교에서 아니면 앞 단원에서 공부한 것을 이용해서 연립 2차 부등식은 2차 부등식을 할 줄 알아야 되는 거고. 그죠? 네. 3차 방정식, 4차 방식 근을 구하려면은 인수분해를 할 수 있어야 되는 거고. 그래서 수학은 이것처럼 단계, 이 단계를 학습해야만이 그 다음 단계를 공부할 때 좀 편하게 되어 있는 교과니까요. 수학 1학년 때의 기본 계산 문제를 반드시 잘해야만이 2학년, 3학년 올라와서 어렵지 않게 수학을 학습할 수 있습니다. 3차 방정식과 4차 방정식에 대한 내용을 공부하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학습 목표를 보도록 하겠습니다. 간단한 4차 방정식과 3차 방정식과 4차 방정식을 풀 수 있다.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그러면 3차 방정식을 풀 수 있다는 것은 뭘까요? 자, 우리가 알고 있다시피 방정식이 되려면은 등식이어야 됩니다. 그리고 우변을 0이라 하고 좌변은 3차 방정식 같은 경우에는 좌변이 3차 식이 돼야 되는 거죠. 예를 들어서 x의 3성 플러스 2x의 제곱 마이너스 2x 플러스 1처럼 좌변이 3차 식으로 되어 있고 등호가 있고 우변이 있으면은 3차 방정식이 됩니다. 여기에서
풀 수 있다는 것은 결국 등식이 성립하게 되는 요 x의 값을 구할 수 있다. 그러니까 x의 값을 구하여라. 이렇게 된다는 거죠. 구할 수 있다. 자, 이 단원에서의 공부는, 이 단원에서 학습 목표는 이와처럼 3차나 4차 방정식에서 요 x의 값을 구할 수 있어야 됩니다. 그 내용입니다. 그러면은 왜 3차 방정식, 4차 방정식을 공부를 하느냐 생각 열기를 한번 보도록 하겠습니다. 부피가 64고 밑변의 가로, 세로, 높이의 비가 4대 2대 1인 진육면체의 한지상자를 만들려고 한다. 그때 높이를 구해보자. 이런 문제가 있으면은 우리가 생각을 할 때 식을 세우면 훨씬 생각하기가 편하다 이거죠. 그러면 한번 보도록 하겠습니다. 한지상자의 높이를 만약에 x라고 한다면은 세로의 길이가 높이가 x니까 세로는 2대 1이니까 세로의 길이는 뭐라고 둬도 상관이 없다는 겁니까? 2x로 둔다는 거죠. 그럼 가로의 길이는 뭐라고? 4x로 둔다는 거죠. 자, 그러면 여기에서 높이라는 것은 진육면체이기 때문에 높이가 아니고요. 여기에서 부피라는 것은 진육면체이기 때문에 부피 내는 공식이 밑넓이 곱하기 높이죠. 그런데 밑넓이라는 것은 가로 곱하기 세로 그렇게 되는 겁니다. 근데 여기에서 부피가 64라고 했고 높이를 모르니까 x로 두고 b로 나와 있으니까 높이가 x니까 세로는 2x가 되는 거고 가로는 4x가 되는 거죠. 그래서 요거의 곱시다 이렇게 나온다는 거죠. 이렇게 식을 세워놓고 본다면은 우리가 생각하기가 훨씬 편하다. 그래서 4차 방정식, 3차 방정식을 공부하는 이유입니다. 자, 그 설명이 지금 교과서에 지금 그러한 내용이 들어가 있는 거죠. fx가 3차식이고 는 0으로 되어 있다면 3차 방정식이 되는 거다. 이 내용이 되는 겁니다. 그죠? 자, 3차, 4차 방정식은 푸는 것은 쉽지 않습니다. 예를 한번 들어볼게요. 이와 같은 경우에는 3차 방정식인데 x의 값이 뭐가 될 때 좌변하고 우변이 같아질까 생각하는 것은 쉽지 않습니다. x의 범위가 실수만 있는 것이 아니고 실수를 더 확장하면 어디까지 복소수까지 나오는 걸 우리는 알고 있습니다. 그래서 복소수의 개념으로 들어가서 요 x의 값이 뭐가 되는지를 생각하는 것은 쉽지 않습니다. 그런데 만약에 곱하기 이런 식으로 곱의 개념으로 만들어 놓으면 훨씬 생각하기 편하죠. 왜냐하면 곱해서 0이 되는 것은 요 네 수 중에서 어느 하나만 0이 되면 된다는 거죠. 곱의 개념으로 만들어 놓는 것이 우리가 배웠던 뭐가 됩니까? 인수분해가 되는 거죠. 곱의 개념으로 만들어 놓는 것이. 그래서 3차 방정식과 4차 방정식의 풀이는 뭘 이용해서 인수분해를 해서 풀이를 할 것입니다. 이렇게 되는 거죠. 수학이라는 것이 단계적인 학습이라고 그러는데요. 인수분해를 잘하는 학생은 3차, 4차 방정식 또한 쉽게 문제를 풀 수가 있습니다. 자, 지금 인수분해가 잘 안되면 지금 다시 학습하면 됩니다. 예제 1번 한번 보도록 하겠습니다. 다음 방정식을 푸시오. 사실 x에 뭘 대입하면 0이 되는지를 생각하는 건 쉽지 않지만 조금 전에 이야기한 것처럼 인수분해를 이용해서 곱의 개념으로 만들어 놓으면 훨씬 문제를 쉽게 풀 수가 있습니다. 그럼 인수분해하는 요령은 몇 가지 있었는데 1번 같은 경우에는 뭘 이용해서 인수분해 했습니까? 공식을 이용했습니다. 공식. 기억이 나나요? A의 삼성 마이너스 B의 삼성 인수분해 공식은 A 마이너스 B A 제곱 플러스 AB 플러스 B의 제곱입니다. 그래서 선생님은
1번 같은 경우에는 공식을 이용해서 인수분해 하겠습니다. 8이라는 것은 뭐의 삼성입니까? 2의 삼성이죠. 그래서 공식을 이용해 준다면은 a-b 그쵸. 공식을 바로 이용해서 적어 보겠습니다. x-2 그죠? 그 다음 x의 제곱 플러스 2x 플러스 4 공식을 이용해서 인수분해 했습니다. 자, 여기가 곱의 개념이죠. 그래서 두 개를 곱해서 0이 된다는 것은 앞에 괄호가 0이거나 또는으로 들어가는 거죠. 뒤에 있는 괄호가 0이면 되는 겁니다. 그러면 x-2가 0인 경우는 x는 얼마? 2 또는 2차 방정식인 경우는 2차 방정식의 근의 공식 대입해주면 되죠. 짝수근이니까 선생님이 짝수근을 쓰도록 하겠습니다. 짝수근의 공식 A분의 A 해당되는 것은 1이죠. 그래서 1분의 B 다시 해당되는 것은 1이죠. 그래서 마이너스 1 플러스 마이너스 B 다시 제곱 1 마이너스 AC 1 곱하기 4는 4 x는 복소수의 개념까지 들어가면은 x의 값을 다 구할 수가 있네요. 자, 2번 한번 보겠습니다. 2번 문제는 인수분해를 어떤 방법으로 했습니까? 그렇죠. 우리는 4차 인수분해를 할 수는 없지만 여기에 x의 사성 x의 제곱이니까 얘를 이런 식으로 치환을 해준다면은 문제를 훨씬 쉽게 문제를 풀 수가 있는 거죠. 그래서 x의 제곱을 a라 하자. 자, 치환을 이용해서 치환을 하여 인수분해하는 형태죠. 그죠? 그래서 a제곱 마이너스 10a 플러스 9는 0에서 얘는 인수분해가 쉽게 됩니다. 왜냐하면은 곱해서 여기가 a, b 곱하는 거죠. 곱해서 9가 되고 플러스 9가 되고 더해서 마이너스 10이 되려면은 마이너스 9 마이너스 1이 됩니다. 그래서 인수분해를 하면은 a 마이너스 9 a 마이너스 1은 0이죠. 그러면 똑같이 얘가 0이 되거나 얘가 0이 돼주면 되니까 a는 9 또는 a는 1이죠. 근데 실제적으로는 a라는 게 아니고 x의 제곱이니까 a 대신에 x의 제곱이라고 이렇게 적어버리면은 x의 제곱이 9가 되는 경우는 뭡니까? x는 플러스 마이너스 3 또는 x는 플러스 마이너스 1 이렇게 나오는 겁니다. 자, 어렵지 않죠? 문제 1번 한번 보도록 하겠습니다. 다음 방정식을 푸시오. 그러면 고민해야 됩니다. 자변을 인수분해해야 되는데 자변은 인수분해하는 형태 중에서 어떤 형태에 해당되는 겁니까? 공식이죠. A의 삼성 플러스 B의 삼성 인수분해 어떻게 했죠? A 플러스 B에 A 제곱 마이너스 AB 플러스 B의 제곱으로 인수분해 한 거죠. 그래서 얘를 공식에 의해서 X 플러스 3 X의 제곱 마이너스 3X 플러스 9 이렇게 인수분해 하는 겁니다. 그러면 X의 값은 마이너스 3 X의 값은 2A 2분의 3 뿔마 루트 3의 제곱은 9 마이너스 4A시니까 뭐가 되죠? 마이너스 4A시니까 마이너스 36 이렇게 되네요. 자, 이걸 다시 쓰면은 2분의 3 플러스 마이너스 27이니까 뭐가 되죠? 3 루트 3i 이렇게 되는 거죠. 자, 2번은 치환을 해서 문제를 푸는 거죠. 치환을 해서 자, 이 정도는 이제 치환하지 않고 문제 풀어도 상관없습니다. x의 제곱이고요. 곱해서 마이너스 8이 되고 더해서 마이너스 2가 되는 것은 마이너스 4 플러스 2가 되는 거죠. 그래서 인수분해를 하면은 x의 제곱 마이너스 4 x의 제곱 플러스 2는 0이네요. 그러면 이게 0이 되거나 또는 요게 0이죠. 그러면 x의 제곱은 4 또는 x의 제곱은 마이너스 2가 되니까 답은 어떻게 됩니까? x는 뿔마 2
x는 뿔마 루트 2i 이래 되는 거죠. 요 중간에 뭐가 들어가야 돼요? 또는. 자, 지금 눈치 센 사람은 찾겠지만 삼성일 때 3차 방정식일 때는 x의 값이 몇 개? 3개가 나오는 거죠. 4차식일 때는 x의 값이 몇 개? 4개가 나오는 겁니다. 복소수까지 되면은 문제 4번 예제 2번 한번 보도록 하겠습니다. 예제 2번. 다음 방정식을 푸시오. 자, 3차네요. 3차면은 답은 3개가 나오는 게 정상. 4차면은 답은 4개가 나오는 게 정상이겠죠. 자, 이 같은 것은 인수분해를 할 때 뭘 이용합니까? 여기 나와 있네요. 조리제법을 이용할 겁니다. 많은 선생님들이 조립제법은 반드시 알아야 된다고 이야기를 하십니다. 고등학교 와서 배운 거고 2학년 3학년 올라와서 조립제법을 많이 이용할 거거든요. 자, 먼저 조립제법을 이용하기 전에 6의 약수 중에서 대입을 해서 0이 되는 x를 하나 찾아봅시다. 그럼 얘는 쉽게 찾을 수 있는 것이 얘가 개수가 1이죠. 그럼 1 더하기 6은 얼마입니까? 7이고 여기 2하고 5가 나왔네요. 2하고 5를 더해주면 7이죠. 그래서 얘 같은 경우에는 우리가 1이겠다 하고 쉽게 찾을 수 있는 겁니다. 조리제법 기억나십니까? 개수를 적어 봅시다. 개수를 적었습니다. 만약에 정확하게 풀었다면은 인수분해가 된다면은 나머지가 0이 나와야 되겠죠. 처음에는 1이 떨어지고 1 곱하기 1은 1 더해주면 마이너스 1 1 곱하기 마이너스 1은 마이너스 1 더해주면 마이너스 6 곱해주면 마이너스 6 예, 제대로 됐습니다. 그죠? 그래서 방정식을 푸시오 하면은 인수분해가 아니고 x의 값을 적는 겁니다. 자, x의 값은 1 하나 나와 있습니다. x의 값은 1. 네, 얘는 어떻습니까? 또 2차식으로 만들어도 상관이 없는데 여기에서는 분명히 근의 공식을 바로 사용해도 상관이 없습니다. 근의 공식을 바로 사용해도. 요 정도는 쉬워서 편하게 문제를 풀어도 상관없어요. x의 제곱 마이너스 x 마이너스 6은 0이니까 마이너스 3 플러스 2 해서 쉽게 x의 값을 구해내도 상관이 없습니다. 어떻게? x는 3 x는 마이너스 2 이렇게 나오는 겁니다. 또는 근데 만약에 인수분해가 쉽게 안 된다면은 근의 공식에 바로 대입을 한번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근의 공식 x는 2a니까 a가 나와 있죠. b가 나와 있습니다. 그러니까 1 뿔마 루트 b의 제곱 1 그 다음 뭐라고 써야 됩니까? 마이너스 4ac니까 플러스 얼마? 플러스 4ac니까 24가 되나요? 네. 자, 그래 되면 뭐가 됩니까? 2분의 1 뿔마 25니까 5네요. 그러면 하나는 뭐가 되죠? 하나는 2분의 1 플러스 5라는 거고 또는 하나는 x는 2분의 1 마이너스 5라는 거죠. 그럼 계산하면은 3이 되고 계산하면은 마이너스 2가 되는 거죠. 자, 편한 대로 문제를 풀어도 상관없습니다. 자, 2번 문제 한번 보도록 하겠습니다. 2번 문제. 4차 식이니까 답은 4개가 나와야 되는 게 정상입니다. 먼저 한번 조리제법 이용하기 전에 0이 되는 걸 찾아야 되는데 자, 뭘 대입해주면 0이 될까요? 얘가 네네 얼마를 대입해주면 0이 될까요? 얘가 1이고 마이너스 1이고 그죠? 없어지네요. 마이너스 2하고 마이너스 4 6이 돼서 없어지겠네요. 네, 그러면은 조립제법을 쓰겠습니다. 뭘 하면 될까요? 1을 해주면 될 것 같아요. 1 마이너스 1 마이너스 2 6 마이너스 4 자, 처음에는 그대로 떨어지고 1이 되고 해주면 더해주면 0이 되네요. 곱해주면 0이 되고 더해주면 마이너스 2가 되고 곱해주면 마이너스 2가 되고 더해주면 4가 되고 곱해주면 4가 되고 더해주면 0이 되네요. 자, 그 다음 한번 보도록 할게요. 1은 안 될 것 같아요. 1은 딱 봐도 그죠? 네.
그러면 4의 약수 중에서 뭘 하면 될까요? 얘가 지금 마이너스고 플러스가 더 많죠. 그러니까 마이너스를 해주는 게 더 좋을 것 같아요. 대입을 해가지고 자꾸 문제를 풀어보면 돼요. 처음에는 1 떨어지고 곱해주니까 마이너스 2 더해주니까 얼마가 돼요? 마이너스 2 곱해주니까 얼마? 4가 되고 더해주면은 2가 되고 곱해주니까 마이너스 4가 되고 0이 되네요. 자, 그럼 어떻게 됩니까? x의 값은 1 또는 x의 값은 마이너스 2가 되고 바로 선생님이 근의 공식에 인수분해가 안 될 것 같으면 바로 근의 공식에 넣어도 상관없다 그랬죠. 그럼 x는 짝수근이네요. 마이너스 2라는 것은 2 곱하기 마이너스 1이죠. 짝수근 생각납니까? 여기 한번 더 적어줄까요? b 다시 뿔마 루트 b 다시의 제곱 마이너스 ac가 짝수근의 공식이니까 a가 1 나왔네요. 그리고 b 다시는 마이너스 1이니까 1 뿔마 루트 1의 제곱 마이너스 ac니까 마이너스 2 이렇게 되네요. 다시 적어주면 얘는 1 뿔마 루트 마이너스 1이니까 어떻게 적어야 돼요? i 이렇게 적어야 되는 거죠. 네. 자, 문제 2번 한번 보도록 하겠습니다. 문제 2번. 다음 방정식을 푸시오. 자, 얘 봐요. 선생님들이 좋아하는 조리제법을 이용해서 방정식 푸는 방법이에요. 3차니까 x의 값은 3개 나와야 되죠. 얘는 마이너스 7이고 얘가 1이고 6이니까 참 기분 좋게 바로 되죠. 자, 1이 나왔어요. 1 마이너스 7 6 선생님이 제대로 됐으면은 0이 나와야 된다 그랬죠. 자, 1 됐어요. 1 곱하기 1은 1 계산하니까 마이너스 6 그러면 얘는 마이너스 6 0 됐어요. 그런데 좀 이상하죠. 선생님이 3차식이면 반드시 그는 몇 개가 나와야 된다 그랬어요? 3개가 나와야 된다 그랬는데 여기에서는 바로 뭐가 됩니까? x는 1 되고 여기에서는 x는 6 이렇게 2개밖에 안 나오죠. 뭐를 실수를 했을까요? 어떤 걸 실수를 했을까요? 네. 조리제법을 할 때는 중요한 게 x의 제곱이 없으면 여기다 0 이렇게 적어야 되는 거예요. 그런 실수를 하면은 답이 틀립니다. 자, 그러면 선생님이랑 다시 해보도록 할게요. 기억하세요. 3차식 같으면 x의 값은 3개가 나와야 됩니다. 그러면 여기에 x의 3승이 있으니까 x의 제곱자리 0을 줘야 된다는 거죠. 이렇게. 처음에는 그대로 나와요. 곱해줬어요. 1 더해줬어요. 1 곱해줬어요. 1 더해줬어요. 마이너스 6 마이너스 6 네. 그럼 x의 값은 얼마가 되고요? 1 자, 또 다른 x의 값은 요 정도는 눈치를 채면은 참 좋겠어요. 인수분해가 바로 되죠. 곱해서 마이너스 6 되고 더해서 1 되는 거는 플러스 3 마이너스 2죠. 그래서 x의 값은 뭐가 되는 거예요? x는 마이너스 3 또는 x는 2. 왜 부호가 바뀌었을까요? 부호가 바뀌는 게 당연하죠. 요게 0이 되는 x의 값을 구해줘야 되니까 x 플러스 3, x 마이너스 2로 인수분해 되면은 x는 마이너스 3, x는 2 이렇게 되는 겁니다. 자, 2번 문제 보겠습니다. 3차식이니까 x의 값은 3개가 나와야 되겠죠. 자, 그러면 개수만 본다면은 2, 3, 5, 6이 되는 거죠. 네, 요거 2하고 3을 더하고 마이너스 5하고 하면 0이 되지만 여기 마이너스 6이 있죠. 부호를 떼고 한번 생각해 보세요. 부호를 떼고 생각하면은 3하고 5를 더해주면 8이 되고 2하고 6을 더해주면은 8이 되죠. 그러면은 x의 값은 1일 거예요. 1을 일단 적어 보세요. 그러면 개수를 여기다가 다 적어 놓고 봤더니 1이 된다면 여기가 플러스고 여기가 마이너스인데 마이너스가 너무 많죠. 그래서 마이너스 1이라고 적어 보셔요. 자, 2는 그냥 떨어집니다. 곱해주면 마이너스 2 더해주면은 1 곱해주면은 마이너스 1 더해주면은 마이너스 6 곱해주면은 6 네, 잘했습니다. 그래서 x의 값은 마이너스 1 나왔네요.
인수분해 되면 인수분해 하세요. 근데 선생님은 인수분해 되는지 안 되는지 잘 모르니까 바로 근의 공식에 대입해 버리겠습니다. 근의 공식 대입해 주면은 근의 공식이 2a분의니까 4분의 마이너스 1 뿔마 루트 1의 제곱 마이너스 4의 c죠. 그러니까 마이너스 4a c를 해주면은 예, 플러스가 되고 4 곱하기는 8, 8 곱하기 6은 48 되네요. 1 더하기 48은 루트 49 그래서 얼마가 될까요? 마이너스 1 뿔마 7 되는 거죠. 그래서 x의 값은 하나는 플러스고 하나는 뭐가 되는 거예요? 마이너스가 되네요. 얘를 계산해 주면 x는 2분의 6이 되니까 2분의 3 또는 얘를 계산하면 마이너스 8이니까 x는 마이너스 2 이렇게 3개가 나오네요. 그죠? 3개가 나오는 겁니다. 자, 조리제법을 이용해서 하는 인수분해 방정식 풀이 선생님들이 좋아하시는 겁니다. 많이 연습을 해봐야 할 수 있는 거예요. 자, 이 문제도 한번 해보겠습니다. 자, 우선 조리제법을 이용해야 된다는 거 아니까 개수만 적어 보겠습니다. 개수만. 자, 개수만 적었어요. 네. 눈에 보입니까? 마이너스 3 더하기 마이너스 6은 마이너스 9. 여기 9가 있어서 없어지죠. 그리고 1하고 마이너스 있으니까 0이 될 거예요. 그래서 바로 1이라는 게 나왔어요. 자, 그러면 1 곱해주니까 1 더해주니까 마이너스 2 곱해주니까 마이너스 2 더해주니까 마이너스 3 곱해주니까 마이너스 3 6 6 0 이렇게 나왔어요. 자, 그 다음 한번 보세요. 얘는 1은 될까요? 안 될까요? 1은 안 될 것 같아요. 그죠? 네. 그러면 뭐가 될까요? 네, 나름대로 마이너스 1을 해도 될까요? 몽땅 더해주면은 그렇나요? 마이너스 1 하면 될까요? 몽땅 더해주면은 자 3이 되고 그럼 1 한번 해보세요. 마이너스 1 한번 해볼까요? 네, 마이너스 1 안되면 지워버리면 돼요. 1 마이너스 1 마이너스 3 3 0 안되네요. 자, 그럼 뭐가 될까요? 그 다음 숫자 어떤 숫자를 집을까요? 1하고 마이너스 1은 안 됐어요. 그럼 뭐를 할까요? 2를 한번 해볼까요? 네. 이렇게 자꾸 연습을 하다 보면 눈에 딱 띕니다. 자, 2를 한번 해볼게요. 그럼 1 돼요. 곱해주니까 2 됐어요. 더해주니까 0 됐네요. 예. 이러면 0 더해주니까 마이너스 3. 2 곱하기 마이너스 3은 마이너스 6. 됐네요. 그죠? 자, 그래서 x의 값은 1 또는 x의 값은 2 또는 4차이기 때문에 몇 개가 나와줘야 돼요? 4개가 나와줘야 되죠. 근데 이와 같은 경우에는 이 자리가 x의 제곱자리고 요 자리가 x자리고 요 자리가 상수죠. 그러니까 바로 뭐가 됩니까? x의 제곱은 3이구나 하고 나오나요? 3이구나. 그래서 x는 뭐가 됩니까? 뿔마 루트 3. 자, 봐요. x의 제곱 마이너스 3은 0 이렇게 되는 거예요. 인수분해. 우리가 인수분해 조리제법에서 인수분해 한 거 선생님이 너무 성격이 급해가지고 그런데요. 자, 얘를 인수분해 해라 그러면 이런 식으로 인수분해 되는 거예요. 자, 이게 0이 되는 x의 값이니까 x는 1 x는 2 요게 0이 되는 x니까 x의 제곱은 3 그래서 x는 플러스 마이너스 루트 3 이렇게 되는 거죠. 자, 선생님 너무 빨리 설명을 하고 있나요? 다시 한번 천천히 한번 봅시다. 우리가 인수분해 할 때 조리제법을 이용해서 인수분해를 어떻게 했냐면 이런 식으로 된다면은 여기가 이게 x의 값이니까 인수분해는 x-1 x-2 x의 제곱 마이너스 3 이렇게 인수분해 된 거죠. 그런데 x의 값을 구하시오 했으니까 이게 0이 될 때 x의 값은 1이고 이게 0이 될 때 x의 값은 2고 요게 0이 될 때 x의 값이니까 x의 제곱은 3 x는 뿔마 루트 3 이렇게 적은 겁니다. 자, 4번 보겠습니다. 4번은 4차니까요.
x의 값은 몇 개가 나온다고 했습니까? 4개가 나오는 거죠. 자, 4개 하겠습니다. 자, 이런 거는 다 조리제법에서 문제를 푸는 거니까 선생님은 개수를 바로 적겠습니다. 쉬운 것부터 하세요. 4의 약수 중에서 4의 약수는 1, 2, 4가 있죠. 뿔마. 쉬운 것부터 하세요. 자, 1이 되면은 0이 될까요? 요거 두 개는 2 더하기 2는 마이너스 4하고 0이 되시면 여기서 0이 안 되는 거죠. 네. 그 다음 작은 숫자 마이너스 1을 한번 해보세요. 그러면 1, 마이너스 1 더해주니까 마이너스 4 곱해주면 얼마? 4 더해주면 6 곱해주면 마이너스 6 더해주니까 마이너스 4 곱해주면 4. 아, 돼버렸네요. 그 다음 숫자도 4의 약수는 이렇게 나와 있는데 쉬운 것부터 해보세요. 선생님은 1은 절대 안 하고 싶어요. 해봤자 안 되겠죠. 그래서 그 다음 숫자 2를 한번 해볼게요. 왜 1은 안 될까요? 딱 봐도 얘 두 개 더해주면은 8이 되는데 얘는 7밖에 안 되잖아요. 그래서 1은 안 돼요. 자, 2를 한번 해볼게요. 1 곱해주니까 2 더해주면 마이너스 2 곱해주면은 마이너스 4 더해주면은 2 곱해주면은 4 0 돼버렸죠. 자, 그래서 x는 마이너스 1 또는 x는 2 나왔어요. 자, 선생님은 인수분해 되면 바로 인수분해 할 건데 나는 이거 인수분해 안 될 것 같아요. 마이너스 2라는 것은 2 곱하기 마이너스 1이죠. 그래서 b 다시를 마이너스 1로 해서 짝수근을 쓸 겁니다. 이제는 짝수근의 공식은 알아야 돼요. a분의 1분의 됐죠? b 다시 마이너스 b 다시 1 뿔마 루트 b 다시의 제곱 1 마이너스 ac 2 이렇게 되네요. 자, 그래서 얼마가 될까요? 얘는 1 뿔마 얼마? i 이렇게 나왔습니다. 연습을 많이 하셔야 돼요. 조리제법 이용해서 하는 거. 그 다음 문제 한번 보도록 하겠습니다. 예제 3번. 예제 3번. 개수가 실수인 3차 방정식의 한 건이 2 플러스 i일 때 나머지 두 근을 구하시오 하는 문제네요. 자, 푸는 방법은 여러 가지입니다. 선생님은 이렇게 풀 겁니다. 여기에서 항상 컬레로 나오죠. 나머지 한 건이 2 플러스 i면은 다른 거는 2 마이너스 i입니다. 그럼 다른 거는 뭘까요? 여기 개수가 1이 되어 있잖아요. 최고차항의 개수가. 그렇죠. 그러면 나머지 한 건을 여기 AB로 되어 있으니까 C로 합시다. 그래서 얘는 이 3차 방정식을 인수분해 한다면은 X 이거 바로 할게요. 두 건이 2 플러스 i, 2 마이너스 i니까 x의 제곱 마이너스 두 근의 합은 얼마? 4x. 두 근의 곱은 5가 되는 거죠. 그리고 나머지 건은 c라고 했으니까 마이너스 c. 예, 요거 조심해야 돼요. 플러스 c로 하면 안 돼요. 마이너스 c로 들어갑니다. 왜냐하면 우리가 건을 적었을 때 세 건이라 그럴 때 x 마이너스 알파, x 마이너스 베타, x 마이너스 감마 이렇게 적었거든요. 그리고 두 건이 만약에 두 건을 알파벳이라면은 x의 제곱 마이너스 알파 플러스 베타 x 플러스 알파 베스 이렇게 2차 방정식을 만들었었어요. 기억이 나요? 기억을 하셔야 됩니다. 그래서 이 3차 방정식은 최고차항이 1이기 때문에 이 3차 방정식을 인수분해하면 이렇게 된다는 거예요. 물론 전개를 하면 이렇게 나와야 된다는 거죠. 자, 얘를 전개를 하면 x의 3성 플러스 ax의 제곱 플러스 x 플러스 b라고 나와준다는 거예요. 그렇죠. 자, 그럼 선생님 전개를 해볼게요. x의 제곱 곱하기 x는 x의 3성이고요. x의 제곱 곱하기 마이너스 x는 뭐가 돼요? 많으니까 요 거 뒤집어서 할게요. x의 3성 그 다음 뭐가 나와요? 마이너스 4x의 제곱이 나오고요. 이렇게 곱해주면은 플러스
5x가 되고 그 다음 마이너스 c를 곱해주면은 마이너스 cx의 제곱 그 다음 이렇게 곱해주면 뭐가 돼요? 플러스 4cx 이렇게 곱해주면은 마이너스 5가 되는 거죠. 자, 비교를 한번 해보세요. 비교를 해주면요. 비교를 해주면은 뭐가 됩니까? 얘 두 개 더해주면은 누가 나와야 되고요? a가 나와야 되는 거고요. 자, 요거 두 개 더해주면 누가 나와야 돼요? 1이 나와줘야 되는 거고요. 또 얘는 누가 되는 거예요? 이게 되는 거죠. 자, 이렇게 비교해서 계산하는 게 개수 비교법 생각나죠? 자, 그래서 A 값은 뭐가 되고요? A 값은 C 값 먼저 할까요? 네. C 값은 뭐가 될까요? 지금 5 더하기 4C가 1이 돼주는 거죠. 그래서 C의 값은 뭐가 됐습니까? 마이너스 1이 된 거고요. 네. 이거 실수했다. 5 곱하기 마이너스 C를 하니까 마이너스 5가 아니고 마이너스 5C가 돼줘야 되지. 실수할 뻔했다. 자, 그래서 B의 값은 뭐가 됩니까? B의 값은 마이너스 5C니까요. B의 값은 얼마가 되는 거예요? 5가 되는 거고요. A 값은 마이너스 4 마이너스 C니까 A 값은 뭐가 돼줄까요? 마이너스 3 이렇게 나오는 거죠. 네. 자, 문제에서는요. A, B를 구하라 소리는 안 하고 나머지 두 건을 구해라 그랬으니까 나머지 두 건은 답은 뭐가 될까요? 2-i고 또는 C의 값이 마이너스 1이죠. 자, 이렇게 구했습니다. 푸는 방법 여러 가지니까 선생님은 이렇게 푸는 거니까요. 네. 다른 방법으로 풀어도 상관없습니다. 문제 3번 한번 보도록 하겠습니다. 문제 3번. 한 건이 i입니다. 한 건이 i입니다. 그러면은 나머지 다른 거는 마이너스 i겠죠. 네. 그럴 때 A, B의 값을 구하시오 했네요. 그럼 조금 전철한다면은 어떻게 될까요? 자, 한 건이 i, 다른 한 건은 마이너스 i니까 먼저 우리는 x의 제곱 플러스 1은 알 수 있는 거죠. 네. 할 수 있습니까? 네. 자, 그 다음 나머지 두 거는 x-c, x-d라고 합시다. 조심해줘야 된다고 그랬어요. 플러스로 하면 답이 안 나와요. 우리가 쓸 때 x-라고 썼어요. 근이 있을 때. 자, 얘를 전개를 하면은 4차 방식이 나와줘야 되는 거죠. 네. 그러면 얘를 전개를 한번 해봅시다. 얘를 전개하면 어떻게 될까요? 얘는 다른 방법도 있습니다. 다른 방법이 하는 사람은 다른 방법 해도 됩니다. 선생님은 이렇게 한다는 거예요. 자, 요렇게 적어주면은 한 번 더 전개를 해볼게요. 그러면 x의 4성 되죠? 그럼 마이너스 c 더하기 dx의 3성 더하기 c dx의 제곱 그 다음 1을 곱해주면 여기에 x의 제곱이 되고 마이너스 c 더하기 dx 더하기 cd 전개를 했어요. 자, 이렇게 되면은 지금 원래 있는 4차 방식과 비교하면은 되는 거예요. 자, 여기에서 보면은 x의 3성의 개수가 플러스 a라고 되어 있고 선생님은 x의 3성의 개수가 이렇게 되어 있죠. 네. 그 다음에 여기에
CD 곱하기 1이 여기에서는 뭐라고 되어 있어요? 4라고 되어 있고요. 그 다음 C 더하기 D의 마이너스 4와 비교를 하면 되는 거죠. 네. 자, 그 다음에 B는 CD죠. 네. 그러면 다시 한번 적어 볼게요. 여기 다시 한번 적어 볼게요. 우선 마이너스 C 더하기 D는 A가 되는 거고요. CD 더하기 1은 4가 되고요. C 더하기 D는 얼마가 돼요? 4가 되고요. C 곱하기 D는 얼마가 되는 거예요? B가 되는 거예요. 그럼 여기에서 C와 D의 값을 구할 수가 있을 것 같습니다. 네. 곱해서 3이 되고 더해서 4가 되는 것은 뭐하고 뭡니까? 1과 3이 되는 거죠. 그래서 여기에서는 B는 바로 알 수 있어요. 뭐라고? 3이라고. B는 3이라고 알 수 있는 거예요. B는 3. B는 3 알았죠? 그 다음에 뭘 알 수 있습니까? C와 D가 4니까 A는 뭐라는 사실 압니까? 마이너스 4라는 걸 알 수가 있네요. 네. 그러면 A 값은 A는 마이너스 4고요. B의 값은 3이 나왔습니다. 나머지 세 근은요. 마이너스 i고 C는 C와 D가 1과 3이라는 거 알았죠? 그래서 뭐가 1이 되든 뭐가 3이 되든 상관없습니다. 1과 3 이렇게 구할 수가 있습니다. 다른 방법 취해줘도 돼요. I 대입하고 마이너스 I 대입해가지고 연립으로 AB 구해도 상관없습니다. 선생님은 이게 편해서 이렇게 문제를 푸는 겁니다. 자, 문제 4번 문제 한번 보도록 하겠습니다. 오른쪽 그림과 같이 밑면의 반지름이 길이와 높이가 같은 원기둥 모양의 수족관에 자, 그럼 뭡니까? 밑면의 반지름과 높이가 똑같으니까요. 자, 얘를 만약에 선생님이 A라고 둔다면은 수족관에서 이 높이도 뭐가 될까요? A가 되는 거죠. 자, 이 말을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75파이의 물을 부었더니 물의 부피가 얼마란 말입니까? 75파이 제곱미터라는 거죠. 그랬더니 여기 수족관에 2m 남기고 물이 채워졌다. 수족관의 높이를 구해주세요. 이런 문제네요. 네, 어떻게 할까요? 어떻게 하면 될까요? 그렇죠. 푸는 방법은 여러 가지입니다. 여러 가지인데 선생님이 이렇게 푼다는 겁니다. 물의 부피 75파이가 나온 이유는 자, 부피니까 공식이 뭡니까? 부피는 원기둥의 부피는 민달비 곱하기 뭡니까? 높이죠. 근데 민달비는 모양이 원이기 때문에 민달비는 파이 r의 제곱 기억이 납니까? 반지름 제곱 파이. 그래서 선생님이 여기에서 a라고 했기 때문에 파이 a의 제곱. 높이는 물의 높이니까요. 원래는 a인데 이만큼이 줄어들었죠. 그래서 물의 높이는 뭐가 될까요? a-2가 되는 거죠. 자, 이렇게 식을 세우면 훨씬 계산하기 편하네요. 파이 없애버렸어요. 네. 그럼 다시 쓰면은 a의 3성 마이너스 2a의 제곱 이항해주면 마이너스 75는 0. 인수분해 해라는 거죠. 인수분해 해라는 겁니다. 그죠? 자, 어떻게 인수분해가 될까요? 이거 딱 봐도 조리제법으로 인수분해 해야 되는 것 같죠? 그래서 개수를 이렇게 적었어요. 선생님이 약간 비워뒀는데요. 알겠습니까? 3성, 2성, 1성. 1성은 없어요. 자, 이렇게 되는 거죠.
그럼 75의 소인수 분해를 해서 75의 약수 중에서 계산을 해주면 되는데요. 75를 소인수 분해해봐요. 75를 소인수 분해하면은 자, 끝자리가 5죠? 5를 해주면 15. 그 다음 5, 3 이렇게 되죠. 3을 해주면 될까요? 안 될까요? 좀 힘들까요? 네, 그러면은 5를 한번 해볼게요. 5. 그럼 1이 되고요. 곱해주면 5가 되네요. 네. 더해주면 얼마가 돼요? 3. 곱해주면 얼마가 돼요? 15. 더해주면 15죠. 아, 딱 나왔네요. 15 곱하기 5는 75 나와버렸네요. 그죠? 자, 그래서 A 값은 5 또는 5 또는 뭐가 나올까요? 5 또는 여기가 A고 여기가 B고 얘가 C죠. 자, 그래서 2A분의 2 마이너스 B 마이너스 3 플러스 마이너스 루트 B의 제곱 9 마이너스 4 곱하기 AC 이랬더니 여기가 숫자가 너무 크네요. 그럼 이 값이 뭐가 나와요? 허수가 나올 것 같아요. 그죠? 근데 여기에 이건 도형이기 때문에 헛수가 나오면 될까요? 안 될까요? 안 된다는 거죠. 그래서 답은 뭐가 나올 겁니까? 5 이렇게 답이 나오는 겁니다. 5m. 네. 자, 그 다음 이런 문제도 식을 세워서 본다면 훨씬 쉬워집니다. 생각 넓히기 문제가 있네요. 생각 넓히기 해볼게요. 자, 생각 넓히기 문제는 선생님이 유튜브에 뭐라고 검색을 하느냐 19차 다시 2 19차 다시 2 자 삼각 3차 방정식의 허근 문제 이렇게 검색을 하면은 더 다양한 허근 오메가 문제가 나와 있을 겁니다. 꼭 검색을 해보세요. 선생님이 문제를 만들어 놨어요. 3차 반정식의 x의 3성 마이너스 1은 0. 자, 얘의 x의 값은 x 마이너스 1 공식을 적용을 해준다면은 그러면 얘의 답은 x는 1하고 여기에서 허근이 나온다는 거예요. 그럴 때 한 허근을 요 W처럼 보이지만은 읽을 때는 오메가라고 많이 읽더라고요. 오메가라고 할 때 다음 식의 값을 구하려고 한다라고 되어 있습니다. 자, 우리는 이 오메가를 삼각형의 허근이라 3차 방정식의 허근이라 그러고 이 오메가 문제는 다양하게 많은 문제들이 있어요. 꼭 검색을 해 보셔요. 활동 1. 오메가의 3성은 1이다. 당연하죠. 요 근이라는 것은 등식이 성립하는 x의 값이기 때문에 당연히 오메가도 여기에 대입해 주면은 오메가의 3성은 1이라는 성립이 합니다. 그리고 이 오메가는 요 실근이 아니고 허근이기 때문에 여기 있는 2차 방정식에 대입을 해준다면은 등식이 성립한다. 이렇게 되는 거죠. 자, 다음과 같은 주어진 식을 값을 구해보자고 값이 어디 있을까요? 아, 요겁니까? 자, 요거 한번 보세요. 1 플러스 오메가의 제곱 더하기 오메가의 4성인데 이 오메가의 4성을 어떻게 고치느냐? 오메가의 3성 곱하기 오메가로 고쳐주는 거예요. 그런데 오메가의 3성이 뭐가 되는 거예요? 1이 되는 거죠. 자, 그래서 얘는 1 더하기 오메가의 제곱 더하기 오메가라고 썼더니 여기 한번 보세요. 얼마가 된다고요? 0이 된다. 이렇게 되는 거죠. 자, 그리고 오메가의 백성 더하기 오메가의 백성분의 1을 구하시오 했는데 이 오메가의 백성 또한 오메가의 3성의 얼마? 33성 하면 99죠. 그래서 오메가 이렇게 되는 거죠. 네. 그래서 얘는 오메가 더하기 오메가 분의 1인데 분수 계산이니까 분모를 통분해 주면은 1은 답이 나와요. 자, 그런데 여기에서 보세요.
여기가 0이죠. 오메가의 제곱 더하기 오메가 더하기 1은 0이니까 오메가의 제곱 더하기 1은 뭐가 됩니까? 마이너스 오메가가 되죠. 그래서 오메가 분의 마이너스 오메가는 뭐가 마이너스 1이 됩니다. 이렇게 되는 겁니다. 자, 이야기를 하지만 꼭 유튜브 확인하세요. 선생님 녹음해 놓은 겁니다. 그럼 여기에서 다시 한번 보겠습니다. 우리가 여기에서 쉽게 오메가의 성질을 알 수 있는 게 첫 번째, 오메가 더하기 오메가 바. 오메가가 건이면 오메가 바도 당연히 건이라고 이야기해 줬습니다. 두 건의 합은 마이너스 1, 건과 개수의 관계입니다. 건과 개수의 관계. 그렇죠? 그러면은 오메가 곱하기 오메가 바는 뭐가 됩니까? 근과의 개수의 관계에서 1이 되는 겁니다. 자, 됐어요? 네. 자, 그 다음 오메가 바는 오메가의 제곱이라고 쓸 수 있을까요? 네, 이유가 뭘까요? 이유가 뭡니까? 자, 이유는 이런 이유입니다. 여기에서 지금 한번 보세요. 여기에서 씁니다. 자, 오메가의 3성 마이너스 1이기 때문에 이걸 이용하는 겁니다. 마이너스 1이기 때문에 마이너스 오메가 곱하기 오메가 바는 0 이렇게 쓴 겁니다. 그럼 여기에서 오메가로 묶어주면요. 오메가의 제곱 마이너스 오메가 바는 0. 그러니까 여기에서 이런 게 나온다는 거예요. 2번이. 꼭 검색해 보세요. 오메가 문제는 반드시 풀어보세요. 오메가 문제. 자, 그 다음 문제 보도록 하겠습니다.